오늘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50대가 넘으면서 갑자기 살이 찌고 피곤하고 기분이 우울하고 잠도 안 오고 기력이 뚝 떨어지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병원에 가면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몸은 분명히 달라져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호르몬입니다. 여러분의 몸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호르몬 균형이 이 모든 변화의 진짜 원인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호르몬이 무엇인지, 어떤 호르몬이 왜 줄어드는지, 그리고 오늘부터 어떻게 되살릴 수 있는지 완벽하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절대 끄지 마세요. 호르몬이란 무엇인가? 호르몬은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지휘자입니다. 몸속 곳곳에 있는 내분비 기관에서 만들어져서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이동하면서 각 기관에 신호를 보내는 화학 물질입니다. 체온을 조절하고, 혈당을 조절하고, 수면을 조절하고, 기분을 조절하고, 성욕을 조절하고, 근육량을 조절하고, 면역력을 조절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뒤에 호르몬이 있습니다. 호르몬이 균형을 잡고 있을 때 우리는 활기차고 건강하고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살이 찌고 피곤하고 우울하고 잠을 못 자고 근육이 빠지고 뼈가 약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낮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50대 이후에 경험하는 증상들입니다. 강남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안철우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화는 나이가 아닌 호르몬이 결정합니다. 같은 60세라도 호르몬이 균형 잡힌 사람과 무너진 사람은 완전히 다른 몸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노화를 늦추고 싶다면 호르몬 관리가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면 어떤 호르몬이 줄어드는가? 의학적으로 노화가 진행되면서 줄어드는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호르몬입니다. 여성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줄어듭니다.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성장 호르몬입니다. 20대를 정점으로 매년 1%에서 2%씩 감소합니다. 세 번째는 DHEA입니다. 부신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물질입니다. 30대 초반에 정점을 찍고 이후 계속 줄어들어 70대에는 20대의 20% 수준밖에 남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멜라토닌입니다. 수면 호르몬이자 강력한 항산화 호르몬인데 나이가 들수록 분비량이 크게 줄어들어 수면이 나빠지고 노화가 가속됩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면서 늘어나는 호르몬도 있습니다. 코르티솔과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집니다. 이것들이 늘어나면 염증이 증가하고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근육이 분해됩니다. 즉, 좋은 호르몬은 줄고 나쁜 호르몬은 늘어나는 것이 노화의 호르몬 패턴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이 패턴을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 호르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에스트로겐, 여성의 청춘을 지키는 호르몬. 에스트로겐은 여성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고 심혈관을 보호하고 기억력을 지키고 기분을 안정시킵니다. 그런데 40대 중반부터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50세 전후로 폐경이 오면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때부터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얼굴이 갑자기 화끈거리는 안면 홍조가 옵니다. 밤에 식은땀이 나고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이유 없이 기분이 우울하고 짜증이 납니다. 관절이 쑤시고 아픕니다. 피부가 건조해지고 주름이 빠르게 늡니다. 질 건조감이 생기고 성욕이 줄어듭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이 안 됩니다. 이 증상들이 모두 에스트로겐 감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이 줄면 골다공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여성의 골밀도는 폐경 후 처음 5년 동안 매년 2%에서 3%씩 빠르게 감소합니다. 또한 에스트로겐이 줄면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이 올라가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이 내려가면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에스트로겐을 자연스럽게 지원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몸속에서 에스트로겐과 유사하게 작용하면서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부, 된장, 청국장, 콩나물 두유를 매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씨에도 리그난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합니다. 석류는 에스트론이라는 천연 에스트로겐을 함유하고 있어서 갱년기 증상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이 에스트로겐 관련 증상을 크게 줄여줍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안면 홍조 빈도를 40% 이상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E는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한 질 건조감과 안면 홍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아몬드, 해바라기씨, 아보카도에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테스토스테론, 남성 활력의 핵심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근육량을 유지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고 성욕을 유지하고 기분을 안정시키고 기억력을 지키고 심혈관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호르몬만이 아닙니다. 여성도 소량의 테스토스테론이 필요합니다. 여성의 테스토스테론이 지나치게 낮으면 근육이 빠지고 피로감이 심해집니다. 남성의 경우 30대부터 매년 테스토스테론이 1%에서 2%씩 감소합니다. 이것이 남성 갱년기입니다. 2026년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남성 갱년기 환자가 4년 사이에 2배로 늘었습니다. 남성 갱년기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피곤하고 기력이 없어집니다. 근육이 빠지고 배 주변으로 살이 찝니다. 성욕이 줄어들고 발기력이 약해집니다. 이유 없이 우울하고 의욕이 없어집니다.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뼈가 약해지고 관절이 아픕니다. 이 증상들이 나타나면 남성 갱년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을 자연스럽게 높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연이 테스토스테론 생성의 핵심적인 영양소입니다. 굴은 아연이 가장 풍부한 식품입니다. 굴 외에도 마늘, 달걀, 소고기, 호박씨, 견과류에 아연이 들어 있습니다. 마그네슘도 테스토스테론 수치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력 운동이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가장 강력하게 자극합니다. 특히 스쿼트과 데드리프트 같은 대근육 복합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테스토스테론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단 하루 수면 시간을 5시간으로 줄이면 테스토스테론이 15%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이 테스토스테론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비만은 테스토스테론의 적입니다. 복부 지방이 늘면 테스토스테론이 에스트로겐으로 전환되는 아로마타제 효소가 활성화됩니다. 즉, 살이 찔수록 남성 호르몬이 줄고 여성 호르몬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인슐린 저항성, 모든 노화 질환의 뿌리.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입니다.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인슐린이 분비되어 혈당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운동이 부족하고 단 음식을 자주 먹으면 세포가 인슐린 신호에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혈당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아서 혈액 속에 당이 높게 남아있게 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당뇨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 무서운 이유는 당뇨만이 아닙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심장질환, 치매, 암까지 연결됩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 치매를 사명 당뇨라고 부르는 연구자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뇌세포도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포도당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서서히 굶어 죽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식사 순서를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바꾸는 것이 가장 쉬운 첫걸음입니다. 흰쌀밥 대신 잡곡밥으로 바꾸면 혈당 상승 속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식후 15분 걷기가 혈당을 근육이 흡수하게 만들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근력 운동이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가장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근육이 혈당을 흡수하는 스펀지이기 때문입니다. 간헐적 단식도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16시간 공복을 유지하면 인슐린 수치가 낮게 유지되면서 세포의 인슐린 감수성이 회복됩니다. 성장 호르몬, 몸을 젊게 유지하는 회춘 호르몬. 성장 호르몬은 아이들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인에게도 성장 호르몬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량 유지, 지방 분해, 피부 탄력 유지, 뼈 밀도 유지, 수면의 질 개선, 면역력 강화, 세포 재생 모두 성장 호르몬이 관여합니다. 그런데 성장 호르몬은 20대를 정점으로 매년 감소합니다. 40대에는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60대에는 20대의 25% 수준밖에 남지 않습니다. 성장 호르몬이 줄어들면 살이 찌고 근육이 빠지고 피부가 처지고 잠을 자도 피곤합니다. 성장 호르몬을 자연스럽게 높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깊은 수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장 호르몬의 70% 이상이 깊은 수면 단계인 서파 수면 중에 분비됩니다. 잠을 충분히 깊게 자지 않으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크게 줄어듭니다. 근력 운동이 성장 호르몬 분비를 강력하게 자극합니다. 특히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나 무거운 무게를 드는 근력 운동이 성장 호르몬 분비를 최대로 높입니다. 공복 상태도 성장 호르몬 분비를 높입니다. 식사를 하면 인슐린이 올라가고
인슐린이 높을 때는 성장 호르몬 분비가 억제됩니다. 반대로 공복 상태에서는 성장 호르몬이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이것이 간헐적 단식이 성장 호르몬을 높이는 원리입니다. 아르기닌이 풍부한 음식도 도움이 됩니다. 아르기닌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는 아미노산입니다. 땅콩, 호두, 아몬드, 참깨, 닭가슴살, 연어에 아르기닌이 풍부합니다. DHEA 호르몬의 어머니. DHEA는 부신에서 만들어지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입니다. 몸속에서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 등 여러 호르몬으로 전환될 수 있어서 호르몬의 어머니 혹은 호르몬의 원료라고 불립니다. 면역력 강화, 뇌기능 보호, 기분 안정, 근육량 유지, 지방 감소, 뼈 건강에 관여합니다. DHEA는 30대 초반에 정점을 찍고 이후 계속 감소합니다. 70대가 되면 20대의 20% 수준밖에 남지 않습니다. DHEA를 자연스럽게 지원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가 DHEA의 가장 큰 적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에서 코르티솔이 분비되는데 코르티솔 생산이 늘수록 DHEA 생산이 줄어드는 경쟁 관계입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DHEA를 지키는 핵심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건강한 식단이 DHEA 수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멜라토닌, 수면과 항산화를 동시에 잡는 호르몬. 멜라토닌은 뇌 송가체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입니다. 저녁이 되어 어두워지면 분비가 시작되고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최고조에 달하면서 우리를 깊은 잠으로 이끕니다. 그런데 멜라토닌은 단순한 수면 호르몬이 아닙니다. 강력한 항산화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DNA 손상을 막고 암세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 분비가 크게 줄어듭니다. 60대의 멜라토닌 분비량은 20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것이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들고 새벽에 일찍 깨는 이유입니다.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수면이 나빠지고 항산화 능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줄어들고 노화가 가속됩니다. 멜라토닌을 높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빛 관리입니다. 저녁에 밝은 빛, 특히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강력하게 억제됩니다. 스마트폰, TV,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뇌를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멜라토닌 분비를 막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것이 멜라토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아침에 햇빛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침 햇빛이 생체 시계를 정확하게 맞춰주면 저녁에 멜라토닌이 정확한 시간에 분비됩니다.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이 멜라토닌 생성을 돕습니다.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을 거쳐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바나나, 체리, 키위, 호두, 달걀, 우유, 칠면조에 트립토판이 풍부합니다. 특히 타투체리는 천연 멜라토닌을 직접 함유한 몇 안 되는 식품입니다. 코르티솔 관리가 곧 노화 속도 관리.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위험 상황에서 빠르게 에너지를 동원하기 위해 분비됩니다. 단기적으로 코르티솔이 분비되는 것은 정상적이고 필요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 코르티솔이 항상 높게 유지되면 심각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근육 단백질을 분해해서 혈당을 올립니다. 복부 지방을 축적시킵니다. 면역력을 억제합니다. 뇌의 해마를 수축시켜 기억력을 떨어뜨립니다. 수면을 방해합니다.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 분비를 억제합니다. DHEA 생산을 방해합니다. 코르티솔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몸의 모든 좋은 호르몬이 동시에 줄어드는 최악의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코르티솔을 낮추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루 10분의 명상이 코르티솔 수치를 의미 있게 낮춥니다. 복식 호흡을 4초 들이쉬고 7초 멈추고 8초 내쉬는 방식으로 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코르티솔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자연 속 걷기가 실내 걷기보다 코르티솔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낮춥니다. 나무숲, 공원에서의 20분 걷기만으로도 코르티솔이 뚜렷하게 감소합니다. 음악 감상도 코르티솔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웃음도 강력한 코르티솔 억제제입니다. 크게 웃으면 코르티솔이 줄고 행복 호르몬인 엔도르핀이 올라갑니다. 갑상선 호르몬, 모든 대사의 스위치. 갑상선 호르몬은 몸 전체의 대사 속도를 조절하는 호르몬입니다. 심장 박동, 체온, 체중, 에너지, 대사, 소화, 기분, 모발 성장, 모든 것에 관여합니다.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집니다. 이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항상 피곤하고 무기력합니다. 살이 찌고 체중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집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거칠어집니다. 변비가 생깁니다.
추위를 많이 탑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이 안 됩니다. 우울하고 의욕이 없어집니다. 이 증상들이 갱년기 증상과 매우 비슷해서 많은 분들이 그냥 갱년기겠지 하고 넘어가다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오랫동안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상선 호르몬, 건강을 지키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요오드가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필수적입니다. 김,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가 요오드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셀레늄도 갑상선 기능에 중요합니다. 브라질너트 단 한 알에 하루 권장량의 셀레늄이 들어있습니다. 지나친 가공식품 섭취와 만성 스트레스가 갑상선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호르몬 균형을 위한 식단 원칙. 호르몬은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호르몬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좋은 지방을 충분히 먹는 것입니다. 호르몬은 콜레스테롤을 원료로 만들어집니다. 지방을 지나치게 줄이면 호르몬 생성 원료가 부족해집니다. 올리브오일, 아보카도, 견과류, 연어 같은 좋은 불포화 지방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 것입니다. 단백질에서 나오는 아미노산들이 펩타이드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의 원료가 됩니다. 달걀, 두부, 닭가슴살, 연어, 콩류를 매일 충분히 드세요. 세 번째 원칙은 혈당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리면 이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이것이 다른 모든 호르몬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잡곡밥, 채소, 식이섬유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세요. 네 번째 원칙은 아연, 마그네슘,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아연은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인슐린,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모두 관여합니다. 마그네슘은 코르티솔을 낮추고 멜라토닌 생성을 돕습니다. 비타민 D는 성호르몬 합성에 직접 관여합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피해야 할 음식들입니다.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모든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알코올은 테스토스테론을 줄이고 에스트로겐을 높이고 코르티솔을 올립니다. 트랜스 지방은 호르몬 수용체 기능을 방해합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내분비 교란 물질이 음식으로 녹아들어 호르몬 균형을 방해합니다. 호르몬 균형을 위한 운동 원칙. 운동은 호르몬 관리의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근력 운동은 테스토스테론과 성장 호르몬을 높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코르티솔을 낮춥니다. 주 3회 이상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코르티솔을 낮추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증가시킵니다. 단, 과도한 유산소 운동은 오히려 코르티솔을 높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루 30분에서 40분의 적당한 유산소 운동이 이상적입니다. 요가와 명상은 코르티솔을 낮추고 세로토닌을 높이고 멜라토닌 분비를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호르몬 균형을 위한 하루 루틴. 아침에 일어나면 햇빛을 10분에서 15분 받으세요. 생체 시계가 맞춰지면서 코르티솔이 아침에 적절하게 분비되고 저녁에 멜라토닌이 제대로 나옵니다. 아침 식사는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충분히 포함하세요. 달걀, 두부, 견과류로 호르몬 원료를 공급하세요. 오전 중에 근력 운동이나 빠른 걷기를 합니다. 점심 이후에는 커피를 줄이세요. 카페인이 코르티솔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는 오후 7시 이전에 마치세요. 늦은 식사가 인슐린을 올리고 성장 호르몬 분비를 방해합니다. 저녁에는 스마트폰 화면을 줄이고 조명을 어둡게 해서 멜라토닌 분비를 준비하세요. 잠들기 전 10분 명상이나 복식 호흡으로 코르티솔을 낮추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마무리. 오늘 이 영상에서 호르몬이 무엇인지, 나이 들면 어떤 호르몬이 왜 줄어드는지,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인슐린, 성장 호르몬, DHEA, 멜라토닌, 코르티솔, 갑상선 호르몬까지 완벽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호르몬은 운명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딱 하나만 바꾸세요. 저녁에 스마트폰을 1시간 일찍 내려놓으세요. 그것 하나만으로 멜라토닌이 살아나고 수면이 좋아지고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코르티솔이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호르몬이 균형을 찾기 시작하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70대에 시작해도 효과가 납니다. 늦은 때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호르몬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편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핵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 마무리하세요.